이번에는 2018학년도 인하대 자연계 수시 기출문제를 5점 문제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 인하대 문제 출제 형식. 그리고 아까 전에 숙대 시험 본 학생들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 숙대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올해 2019년도 모의논술 문제하고 완전히 다른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 것 같아. 그치? 오히려 이제 그 전까지는 숙명여대 문제가 아주대 문제하고 스타일이 좀 비슷했거든. 문제 소재라든지 뭐 출제하는 방식이. 그런데 이게 올해 모의논술 문제의 형식적인 요소로 대문학 하나 내겠다 딱 해놓고서도 실제 시험 가니까 지금 다른 형식으로 출제했다는 얘기지. 그쵸? 다른 형식으로 출제했는데 그건 솔직히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야, 수능 모의고사에서 시험 그 수능 모의고사 막 저기 해놓고 수능 날 문제 유형이나 이게 출제 형식이 바뀌어버리면 이건 난리 나는 거지, 그치? 그 분명히 뭔 소리가 나오긴 나올 텐데, 여하튼 그 학교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한 것 같고 시행을 했던 것 같고, 그날 실제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고 다른 학교 뭐 제가 아주대하고 인하대 지금 유형 분석을 하고 하지만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뭐 100%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해.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 그거는 내가 볼 때 그 숙대 그 형식이 완전히 다르게 출제된 거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야. 논술에서도. 알겠죠? 미리 사전에 예고 없이 그런 식으로 형식적인 요소에서 대문항수가 변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현재까지 제가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 2019년도 지금 현재 2018년도 출제된 이 두 학교의 출제 형식 유형은 올해 모의논술에서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 적어도 이 학교들은 그런 형식적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괜찮을 거니까 혹시라도 그런 걱정은 조금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자, 11페이지에 인하대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뭐 그 교과적인 수리적인 이론과 그 다음에 뭐 제시문상에서 어떤 특별한 새로운 어떤 방법적인 요소보다 교과의 내용을 이제 세분화하거나 혹은 특정 세부 요소를 갖다 끄집어서 문제화시킨 문제 형태대로 돼 있어. 대문항으로는 이제 세 문항이 되어 있고 각각의 소문항은 이제 3개에서 4개 정도씩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먼저 제시문 1에서는 미적분 관련된 문제지. 그치? 최대 최소 정리와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는 보통 우리가 어디에다 활용한다? 사이값 정리는? 사이값 정리, 중간값 정리 같은 경우에 보통 함수의 방정식의 해의 개수, 해의 존재 유무 확인할 때 많이 쓴다. 덜어는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방정식의 해의 개수, 존재 유무뿐만이 아니라 특정 값을 가지는 특정 함수 값을 가지는 그 정역이 존재하는가 뭐 이런 걸 이제 검토하는데 쓰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오히려 좀 드문 경우다. 그래서 함수 fx의 부호, 그렇죠? 함수 fx, fa 곱 fb가 의미되어지는 경우에 해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방정식 해가 존재해야 된다. 연속함수인 경우에 그럴 때 이제 많이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제시문 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 문제에 필요한 특별한 적분을 갖다가 보여준 거고 이 적분을 이용해서 문제 풀어라. 그래서 fx분의 f'x의 인테그럴이 적분 결과가 이제 로그와 fx 플러스 c의 형태로 나타난다. 어딘가에 요건 쓰인다는 얘기야. 그냥 이렇게 직접 식을 준 거는. 알겠지? 풀 때 이제 쓰라는 건데, 알고 있다면 별 문제 아니지만은, 혹시라도 문제의 상황들이, 식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뭐 적분을 해야 된다든지 그럴 때는 의도적으로 어떤 형태로 fx분의 f'x 형태로 변형하여서 여러분들이 적분 관계를 봐라. 라고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1-1번. 함수 fx는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인 함수이고, gx, ab에서 gx가 양인 연속함수라고 한다면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gx, dx가 fc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gx, dx와 같음을 만족하는 c가 a, b 사이에 존재함을 보이시오. 이거 딱 봐도 뭐야? 최대 최소 정리나 사이값 정리만을 이용하는 문제겠지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함수가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쵸? 자, 거기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제시문에 있는 사이값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보려면 어떠한 약간의 조작을 거쳐서 우리가 원하는 살펴보기 쉬운 형태로 우리가 실 갖다 변형을 해줘야 될 텐데, 요거는 다른 거보다 이거 최대 최소 정리. 이 예전에 여러분들 이거 수업 시간에 한 적이 있어요. 이 문제는. 수업 시간에도 설명한 적이.
그래서 fx가 ab에서 연속의 함수이고 gx가 양인 함수래. 연속의 함수뿐만 아니라 gx가 양인 함수라는 조건을 요거 왜 줬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쨌든지 얘는 제시문 가와 나를 사용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제시문 나의 사이값 정리는 뭘로 되어 있어? 부등식으로 되어 있죠. 그쵸? 부등식으로 되어 있어. 자, 부등식에서 함수값이 항상 양이다라는 거는 그 부등식의 이 gx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식의 방향은 변화가 있다 없다? 방향은 변화가 없다. 라는 성질 때문에 이런 gx를 주는 거야. 자, 알아도 그냥 뭐 다시 응용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두 함수의 곱함수로 이루어진 관계식을 증명하거나 할 때 제시문상에서 사이값 정리라든지 혹은 편값 정리를 이용한 어떤 부등식과 관련된 요소들이 제시문이나 문제에 나오게 되면 그때 양인함수는 연속이고 양인함수의 역할은 뭐다? 그 식을 변형하는 데 있어서 부등호의 부호나 혹은 그 관계식의 부호를 갖다가 부호의 변화에 관련된 거야. 그러면 이게 gx가 0보다 작은 함수여도 상관은 없어. 알겠지? gx가 음인함수여도 상관없고 음인함수에는 음인함수대로 부호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주면 되겠지. 그치? 옮길 때. 그런 이제 정보를 주는 거라고 요런 문제들에서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gx를 우리가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이 식에서 이걸 증명해서 gx를 갖다 우리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뭔가 힌트를 준 거야. gx를 갖다 옮기거나 넘기거나 해서. 자, 그리고 연속함수니까 양인 연속함수니까 a, b 사이에서 gx는 반드시 뭐가 가져? 제시문 가위에서 최대 최소값을 가지게 됐지? 그치? 그러면 gx의 최소값이나 최대값도 다 뭐야? 양수겠지? 스몰 m이나 라지 m으로 설정할 수 있겠죠? 그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fx를 갖다가 곱하게 되면 fx의 양음과 상관없이 gx가 양이기 때문에 gx의 최대값을 곱한 것과 gx의 최소값을 곱해서 적분을 한 영역에 있어서 그 적분 영역의 면적도 gx의 부호에 따라 가지고 gx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겠죠. 그치? gx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즉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gx, dx는 gx의 최대값을 라지 m, gx의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한다면 인테그럴 라지 m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보다 인테그럴 ab의 fx, gx, dx는 어떻게 되게 돼? 항상 작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 gx가 아니라 fx의 최대값. 함수 fx가 ab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fx는 최대 최소로 가질 때고 함수 fx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하고 gx가 양인 함수이기 때문에 라지 m, 함수 fx의 최대값인 라지 m을 인테그럴 gx에다가 곱하면 어떻게 되게 돼? 그냥 단순한 인테그럴 gx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오겠지? 그치? 그 부등식을 이용하는 거야. 최대최소 정리 이용하는. 최대최소 정리 이용해가지고 인테그럴 그 등식이나 부등식 증명하는 거 간혹 나와요. 알겠죠? 뭐 자주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흔히 보기는 좀 힘들지 몰라도 ab에서 gx에 대해서 fx의 최대값을 m이라고 한다면 이 gx, dx는 곱해지는 함수 m이 되어지면 스몰 m이나 라지 m이 되면 어차피 상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계식이 부등식이 gx에 대해서는 양인 함수 gx에 대해서는 항상 성립하게 돼 있거든. 그치? 여기에 이제 사이에 어떤 값에 뭐 k 값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함수 fx의 일반적인 값을 곱하여서 적분을 취한 것은 항상 요 사이에 이렇게 놓여 있게 돼 있단 말이야. 최대 최소 정리와 그 다음에 상대편 함수와의 양인 함수와의 곱에 의한 부등식 만들 때 간혹 이제 인용되는 식이야. 요거 자체가. 이 증명 굉장히 간단해. 이 증명 자체는. 자, 그래서 전체를 뭘로 나눠버리면 돼? 전체를 어차피 얘는 양의 값이니까, 그치? 얘는 전체 부등식에서 나누거나 곱하여도 부호에는 방향에는 영향 안 주지, 그치? 그 전체를 gx로 나눠버리게 되면 m에 대해서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gx, dx에 대한 이런 이제 부등식, 이런 이제 관계식이 나오게 되고, 그치?
그러면 얘는 결국 요 값은 결국 뭐와 뭐 사이야? 라지 n과 스몰 m 사이에 어떤 실수값 하나에 대응되겠지? 그치? 라지 n과 스몰 m 사이에 어떤 실수값 하나에 대응되어지고 얘를 갖다가 어떤 k라고 한다면 근데 요 k는 반드시 라지 n과 스몰 m 사이에 있어야 되지 지금? 이건 당연히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라지 n과 스몰 m은 누구의 최대 최소였어? 연속인 함수 fx의 최대 최소였기 때문에 라지 n과 스몰 m 사이에 어떤 실수를 갖다가 끄집어낸다고 한다면 이 실수에 대응되어지는 f 뭐 c라고 할까요? fc가 반드시 존재하겠지. 그치? 뭐의 성질에 의해서? 사이값 정리의 성질에 의해 가지고 최대 최소 사이에 함수 fx에 최대 최소 사이에 어떤 실수값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실수값에 대응되는 정의역의 값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함수 fx에서. 그치? 그래서 어떤 저기에 대응, 저 실수 k값에 대응되어지는 어떤 fc가 반드시 존재할 테고 따라서 이 fc를 가정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주어져 있는 그 식과 같은 형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치? 그래서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gx, gx, fx, dx에 대해서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gx, dx가 되어지는데 이게 어떤 실수 k가 될 테고 이 k는 fx의 최대 최소 사이에 있고 fx는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사이값 정리에서 이것에 대응되어지는 뭐가 존재한다? fc가 존재한다. 그치? 그리고 이걸 다시 우변으로 넘기게 되면 문제 있는 식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최대 최소 정리와 사이값 정리 이용하는 거 요거 하나 점검해 두는 것도 괜찮아요. 뭐 요거는 이제 좀 풀어드린 거고 좀 특별한 경우라서 알아두면 좋은 요소라서 이 문제만의 어떤 특별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 출제되는 문제야. 요거는 논술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타 학교에서도 1-2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함수 fx는 fx가 양이고 f'x가 마이너스 2분의 x의 fx를 만족한다. 함수 fx의 그때값은 1이다 라고 이렇게 정보를 준 후에 이때 지금 함수 fx를 직접 구하여라. 자, 1-2번의 a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 제시문 이용하게 되면 다른 거 생각하세요. 제시문 딱 보면은 뭐로 무조건 변환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fx분의 f'x로 무조건 변환하는 거야. 알겠지? fx분의 f'x에 대해서 인테그럴 취해가지고, 그렇죠? 인테그럴 취해서 로그 fx에 관한 식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 자체가 결국 뭐하고 똑같다? 마이너스 2x의 인테그럴과 똑같은 거지. 그치? 그리고 그때 나타나는 그래서 로그 fx로 fx 플러스 c의 형태로 나온 것이 그대로 마이너스 2분의 x의 인테그럴과 결과 같아야 되고. 그쵸? 부정적분할 때 여러분들 이런 경우도 한번 이런 경우 봐봐. 자, 부정적분 이제 좌우변이 다 부정적분하는 거야 이거는. 이해했지? 여기까지는 좌우변이 다 부정적분했어. 그러면 양변은 부정적분하면 적분상수가 몇 개 튀어나와? 양변을 각각 부정적분하면 적분상수 몇 개 튀어나와? 2개 튀어나오지? 근데 문제 풀 때는 그치 하나의 식에서 적분이 부정적분이 몇 개가 있든지 간에 전체의 적분상수는 하나로 상정을 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하나로 묶어서 그냥 하나의 값으로 표현해도 상관없어. 간혹 가다가 이건 여러분들 제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부정적분하면 적분상수 튀어나오는 것까지만 머릿속에 담아놓고 문제 풀다가 적분상수 하나하나를 다 무슨 변수처럼 해가지고 쓰는 학생들이 있어. 그럼 방정식이 무지하게 많이 있어야 되지 그것들을 다 해결하려면. 그치? 응?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두 양변에서 부정적분해서 적분상수는 하나만 놓고서 여러분들이 다루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냥 요거 문제 푸는 거야. 계산하는 문제로. 그래서 함수 fx 그거 계산해서 우리가 구해내면 되는 거고 fx와 x 관계식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적분상수 처리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 그 다음에 1-2의 b번 같은 경우에는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x의 제곱 fx dx가 3의 2의 4제곱근 분의 7이 성립함을 보여라. 요거는 이제 요거는 사실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형식적으로 문제 1-1번하고 관련이 있는 거 바로 눈치챌 수 있겠어요. 문제 연계성 이용하는 거야. 1-2의 b번은 문제 1-1번의 형식을 갖다 생각하면 돼. 그치? 문제 1-1의 형식을 따져가지고 인테그럴 x의 제곱 여기서 gx를 뭘로 봐주면 되겠어? x의 제곱으로 봐주면 되겠지? 그치? gx를 x의 제곱으로 봐주고 결국 이 좌변과 같은 값이 뭐가 되어지게 돼? 좌변과 같은 값이 1에서 2까지
1에서 2까지 FC 인테그럴 1에서 2까지 x의 제곱 dx와 같은 식이 되어지는 거야. 그런 c가 어딘가에 반드시 있겠지. 그치? x의 제곱은 1에서 2까지는 양수니까 gx가 양인 것과 조건 똑같지. 그 조건들 다 확인해 줘야 돼. 응? 그렇게 해서 문제 1번과 연관시켜서 FC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x의 제곱 dx를 해서 계산한 다음에 그렇게 계산된 결과가 그리고 앞에서 뭘 구했어 이미? 함수 fx를 구했죠. 그치? 함수 fx의 어떤 특정 값과 특정 값을 대입했었을 때 특히 경계의 값 혹은 최대 최소값 이런 것들을 대입해서 자 얘가 누구보다 작다가 돼야 돼. 지금 누구보다 작다가 돼야 되니까는 FC 인테그럴 x의 제곱 dx가 누구보다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할 때 fx의 x값을 갖다가 c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 주는 게 좋겠어? c에다가 함수 fx의 형태가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은 1번에서 나온 형태에서 최대값을 다뤄주면 되겠지. 그치? 함수 fx의 구간에서의 최대값을 넣어서 그거보다 작은 값이 되어질 가능성이 많아. 이건 단순한 부등식 문제야. 알겠지? 다만 문제 연계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이건 문제 풀어야 돼. 뭔가 잘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제시문에서 기본적인 풀이 방금 아까 전에 뭐 로그 함수로 변형해서 적분 풀려고 아이디를 바로 빠르게 가져간다든지 앞에서 1번의 형식과 유사하다는 걸 갖다가 눈치챈다든지 그래서 그런 응용들을 그런 응용들을 해주면 돼. 자, 문제 2번도 한번 봐봐. 자, 수열에 관한 문제. 자, 인하대 문제에서는 제가 이제 내일 수업에서 이제 수열 관련된 수렴성 문제라든지 뭐 수열 관련 문제들을 내일 다루게 될 텐데 수학적 기납법 뭐 해가지고 1차에서도 같은 영역을 다루긴 했지만은 다시 한번 그 영역을 중요하게 다룰 텐데 이 인하대 문제 중에서는 이 수열 관련 문제들이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편이야. 타 학교의 출제 비중에 비해서.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을 주고 피보나치 수열에 이웃하는 항의 비의 극한값이 황금비로 수렴함을 제시문에서 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 또 시그마 n분의 1이 발산한다는 것을 수학적 오렘의 증명법, 그치? 이걸 이제 비교 판정법이라고 그래. 비교 판정법을 통한 수렴의 이제 수열의 합의 무한급수의 발산, 급수의 발산에 대해서 설명했고 요 발산을 갖다가 문제 2-1은 오렘의 방법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서 대신에 지정은 돼 있어. 피보나치 수열의 항만큼으로 묶어놨다 라는 것을 해가지고 그 가로 안의 값들을 어떤 특정 값에 발산하는 것을 보여드리니까는 이 각각의 항들보다 큰 값이 이 각각의 항보다 가로 안의 값보다 작은 값으로 식을 갖다가 만들어주고 가로 안의 합들이 작은 값 문제 2-1번 지금 바로 보고 있는 거야. 가로 안의 값을 작은 값 가로 안의 값보다 작은 값들의 수열로 만든다는 얘기는 결국 괄호 안에 있는 분수들 중에서 어떤 수로 만드는 거야? 괄호 안의 분수에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4분의 1 플러스 5분의 1은 5분의 1에다 맞춰주는 거야. 4분의 1을. 알겠지? 그러면은 주어진 수열을 보다는 더 작은 수열이 만들어지겠지. 합이 작은 수열에. 그래서 1,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5분의 1 플러스 5분의 1 플러스 8분의 1 플러스 8분의 1 플러스 8분의 1 8분의 3 자,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5분의 2 플러스 8분의 3 그 다음에 9부터 13까지는 몇 개냐? 7개가 되나? 8개. 8개지? 응? 그래서 8분의 3, 그 다음에 13분의 8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로 하나 갖다 묶어주게 되면 이것 역시도 피보나치 수열의 이웃하는 두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이웃하는 두 항의 극한이 뭘로 돼 있어? 제시문 가에서. 그치? 특정, 여기서는 그 합들이, 그 값은 수렴하게 되지만은 실제로 그 합이 발산하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제시문 2-1을 갖다 증명하는 형식으로 돼 있어. 이거는 제시문 나의 방법을 해석해서 보게 되면, 그걸 갖다가 주어진 다른 방법으로만 여러분들이 변형해서 이만 해석해서 연결시키면 바로 풀 수 있도록 돼 있어. 그 다음에 급수의 수렴 발산 이런 것들 쭉 다루고서 있고요. 적분 문제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까지 부피를 구하는 적분 관계식까지 이렇게 주고서 있어. 1-3번은 딱 봐도 수열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기하 문제지. 기하 문제. 도형에 관련된 성질의 문제. 그래서 아래 그림같이 선분 AB가 지름인 면을 밑면으로 하는 원뿔 ABF가 있다. AB의 길이가 AB 길이, OB 길이, OE 길이가 2이고 선분 OE의 중점 Q는 AQ equal FQ. 인하대에서 사실은 기하 문제가 나올 때는 이 정도 수준의 기하 문제는 인하대 문제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문제야. 알겠지? 이전에 나왔던 이제 여러 가지 기하 문제들 보면 인하대에서 도형 문제 낼 때는 이게 요거보다는 상당히 까다롭게 나옵니다.
아마도 출제된 문제는 가장 낮은 수준의 문제고, 이때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원뿔과 원뿔을 갖다가 중간에 자른, 단면을 갖다가 자른, 밑면의 평행에 자른 그런 원뿔 대 형태까지 이렇게 얘기하고서 있는데, 직원뿔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Q라는 점이 어떤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그 단순한 도형의 원뿔대 문제를 다룰 때는 이거는 제시문하고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이 기하 문제만으로 그냥 따로 보는 문제야. 알겠지? 어떻게 다뤄야 돼? 이런 문제는. 이런 대칭성을 완전히 가지고 있는 입체 도형들은. 여기서 탄젠트 세타 구하고 뭐 A, B, C, D 부피 구하고 뭐 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뭐에서 얻는다? 단면에서 얻는 거야. 알겠지? 원뿔대의 중심축을 포함하는 단면. 즉 F, A, B를 포함하는 단면을 잘라서 평면화 시켜놓고 그 평면화에서의 도형의 성질들, 그치? 직각삼각형이라든지 이등변 삼각형의 기하학적 성질들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데 필요한 원리들, 요소들을 갖다 우리가 끄집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마지막에 원뿔대 A, B, C, D의 부피를 알고자 한다. 그러면 전체 원뿔의 부피에서 맨 위에 꼭지 위에서의 원뿔의 부피를 빼는 방식으로 여기서는 할 수도 있겠지? 그치? 뭐 표면적 문제도 할 수가 있고, 단순한 기하 문제니까 그렇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오히려 이제 실제 인하대 수준의 기하 문제 정도에서 좀 난이도 높게 출제되는 게 원래 출제되는 정도의 난이다가 거기 문제 3번의 문제예요. 문제 3번의 문제. 다음 제시문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두 점 AB의 위치 벡터, 벡터의 합성에 대해서 내분점에 대한 위치 벡터를 줬어요. 내분점에 대한 위치 벡터 C를 갖다 줬어. 자, 그런 개념을 이용하라는 뜻이고, 5를 원점으로 갖는 좌표 공간,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교과 저희 본 수업에서도 이제 풀어본 적도 있는 문제인데, 물론 이제 방향성 위주로 좀 설명했지만, 5를 원점으로 갖는 좌표 공간의 중심이 C이고 선분 OP를 지름으로 하는 구에서 두 점 OP를 포함하는 평면 중 하나를 알파라 하자. 아래 그림과 같이 두 점 A, B를 평면 알파에 대하여 서로 반대편에 위치하고 네 점 O, A, P, B가 한 평면에 놓이도록 구 위에 A, B, A, B를 잡자. 자, 일단은 뭐 기호 정의에 관련된 부분들이다. 정의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거는 확실하게 확인을 해둬야겠죠. 자, 그 다음에 A 벡터를 갖다가 각각의 위치 벡터, A점과 B점의 위치 벡터를 각각 A 벡터, 그 다음에 B 벡터, 거기 선분으로 표시되는데 이거는 오타가 난 거고요. 다 OA 벡터, OB 벡터의 위치 벡터야. 알겠지? 그걸 A 벡터, 스몰 A 벡터, 스몰 B 벡터라고 하자. 선분 OA의 중점을 라지 M, 선분 AB를, 그리고 이 중점 M을 갖다 정해준 거 보면 이 중점 가지고 또 뭔가 그 중점이 어떤 문제의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점이 될 수 있지만 문제를 좀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어떤 중심의 역할을 하는 점일 수도 있어. 이런 점들을 특별히 정의하는 것들은 논술 문제들이 소문제들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뒤에 있는 문제를 갖다 다룬다고 할 때 라지엠이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할 수도 있어서 하는 얘기야. 그 다음에 선분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N이라 하자. 자, N에 대해서는 이제 내분점 관계 측에서 준비를 미리 생각해야겠지. 제시문 보면 3-1 벡터 MN을 라지 M, 라지 N 벡터를 AB 벡터로 나타내시오. 그래서 OA 벡터와 OB 벡터의 관계식으로 나타내시오. 뭐 이거는 일단 뭐 하는 거야? 이거 다 분해하는 거지, 그치? MN 벡터를 ON 벡터와 ON 벡터로 분해해야 되지? 그치? 그리고 이거 뭐 기본적인 벡터 접근법에서 벡터 방정식이라는 이런 것들이 잘 안 풀 때는 이제 다 뭐 해라? 풀어헤쳐라. 원점을 중심,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풀어헤쳐서, 혹은 기준점이 지금처럼 한쪽으로 엉뚱한 데 붙어 있다. 이럴 때는 이제 표현하기 좀 불편할 때도 있어. 그럴 때는 기준점을 세로히 잡아줘서 상대적인 벡터, 위치 벡터들을 해줘도 돼. 구의 중심을 뭐 원점으로 잡는다든지 세로는 O'로 잡는다든지 뭐 이런 가능성, 이렇게 하는 조작도 가능한데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거의 그럴 필요가 없지 지금. 그치? 어차피 M이 뭐 위에 있어? OA 벡터 위에 있으니까. 그쵸? OA 벡터 위에 M이 있고 또 A, B에 대해서 M 벡터는 내분점 벡터로서 쉽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굳이 이거는 뭐 다른 변형 필요 없이 중심 위치에 기준점의 변형 필요 없이 여기서 있는 5점을 그대로 사는데 요런 거는 한 번쯤 확인을 해줘. 문제에서의 좀 까다롭게 넣으면 그렇게 하는 게 변형해서 기준점을 다시 잡아서 벡터를 설정해 주는 것도 좀 편리한 방법이기도 해. 간혹 가다가
그래서 3-1번 문제는 기본적인 이제 벡터의 표현에 대해서, 벡터의 합성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이제 확인하는 그런 문제야. 자,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할지라도 이 mn 벡터를 굳이 구하게 한 거는 mn 벡터가 간단하지만 어딘가 다른 문제에 응용될 가능성이나 소재, 뭐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알겠죠? 그래서 그 결과물들이라든지 혹은 뒤에 문제를 풀 때 이 결과를 갖다 이용할 수는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하면서 점검해줘야 돼. 좀 막힐 때는 두 벡터 A, B 벡터가 다음을 만족한다고 하자. AA, 분의 A, B가 4분의 1이고 B, B, 분의 A, B가 5분의 2다. 자, 요거는 어떤 방정식을 이건 방정식을 주는 거지? 내적에 대한 방정식을 준 거야. 응? 그래서 지금 여기 AA 벡터는 어차피 OA 벡터, OA 벡터니까 결국 OA 벡터, A 벡터의 크기지. 그치? A 벡터 크기의 제곱이 될 테고 분자는 어떻게 되게 돼? A 벡터 곱 B 벡터. A 벡터 곱 B 벡터. 어차피 AB 코사인 세타가 나오겠지. 이거 계산하게 되면. 그치? AB 코사인 세타에 관한 식을 얻어내도록 여기 4분의 1을 준 거야. 첫 번째 조건은 AB 코사인 세타에 대한 식을 얻어내도록 4분의 1을 준 거고 두 번째 식에서도 AB 코사인 세타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겠지. 그러면 두 식이 다 뭘로 연결되어 있어? AB 코사인 세타에 대한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치? 그에 대한 정보를 이제 필요하면 나중에 이제 끄집어내서 쓰면 되는 거고 이건 3-2번 전체에 관한 조건이니까 그런 걸 활용하자라는 의도에서 이렇게 봐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A 벡터, B 벡터의 크기 자체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 A, B 벡터의 코사인 세타와 관련되어진 요소이다. 자, A번 벡터 OP 벡터를 OP 이퀄 SA 벡터 플러스 T, B 벡터로 나타낼 때, 즉 OA 벡터와 OB 벡터의 합으로서 OP 벡터를 나타낼 때 나타내봐라 라는 뜻이죠. 그치? OA 벡터하고 OP 벡터. OP 벡터를 원점부터 OP 벡터, OA 벡터, OB 벡터로 나타내자. 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어떤 방법을 취해서 얻어나갈까? OP 벡터라는 게 뭐라는 것을 이용해야 돼? 지름. 그치? 그래서 점 OPA를 연결한 단면을 잘라버리게 되면 그치? 원주 위에 지름과 원주상의 한 점이 되어지지? 그러면 각 OAP가 뭐가 되어지게 돼? 직각이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OA 벡터 내적 OAP 벡터가 뭐다? AP 벡터의 내적이 OAAP의 내적이 PA의 내적이 0이 되어지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그 내적 관계식을 이용하도록 일부러 문제가 나온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OA 벡터와 AP 벡터의 내적 관계식. 어차피 OP 벡터는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OA 벡터와 AP 벡터의 내적 관계식에서 AP 벡터를 다시 뭐 할 수 있어? OA 벡터와 OP 벡터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지? 그쵸? 합이 아니라 차로. 그래서 차로 표시한 후에 OP 벡터를 SA 벡터 플러스 T, B 벡터로 넣으면 ST 방정식이 하나 나오겠지? 그치? ST 방정식이 하나 나오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방식으로 OBP에서도 그치? OB 벡터와 BP 벡터의 내적으로부터 ST 방정식이 하나 나오겠지? 두 개의 ST 방정식을 연립해서 ST값, 실수값 구하면 끝인 거야. 알겠죠? 방향은 간단한데 기하학적 조건 속에 숨어있는 것. OP가 원주상의 점이라고 하는 것과 AB가 구면 위의 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지는 기하학적 의미가 무엇인지. 자, 지름 나오고 구면 위에 한 점이다. 그러면 일단 그 세 개 삼각형 연결해서 무조건 직각관계 이용하는 거 거의 100% 활용되는 거야. 그거 쓰려고 나오는 문제고. 알겠죠? 그런 경험적인 것도 조금 필요해, 이런 거는. 자, 그래서 ST를 갖다가 완전히 정할 수 있고, 이 ST를 정한 걸 이용해서 뭘 하는 거야? 또 이제 그 다음 문제 또 연결해서 푸는 거야. 삼각형 OPN의 넓이를 S1, 삼각형 OPB의 넓이를 S2로 할 때 S2분의 S1의 값을 B의 값을 구하시오. 해가지고 삼각형 OPN의 넓이와 그 다음에 OPB의 넓이를 갖다가 S1과 S2로 이렇게 놓고 봤대.
대신에 n은 어디와 AB 벡터의 내분점이죠. 점 AB의 내분점이라서 n 자체는 구면이 있지는 않아. 응? 구면이 있지 않고 어떤 중간에 있는데 이때 ON 벡터를 나타낼 수 있는 수학적 방법을 찾아야겠지. 그치? ON 벡터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자, 그걸 이제 정리하는 게 가장 아마 이 지금 인하대 문제에서 출제된 문제에서 가장 까다로운 게 3-2의 마지막 B번 문제야. B번 문제. 요런 문제들이 이제 실제로 그 상위권의 학과에서의 합격 점수를 이제 당락을 갈라버리는 그런 문제라고 보면 돼. 앞에 문제가 좀 평이한 문제들이었다고 한다면. 자, 그 풀이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시고 거기 뒤에 해설지랑 다 붙어 있으니까는 참고를 하면 돼. 뭐 이 문제가 다시 출제될 일은 없을 테니까. 다만 이제 여기에 사용된 수리적인 접근법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는 언제라도 뭐 다시에 쓸 수는 있는 거야. 그 소재라든지 그거 자체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로요. 그 뒤에 제가 2018학년도 기출문항들을 지금 아주대 문항, 5호 문항과 그 다음에 인하대 문항, 5호 1과 5호 2 두 개의 문항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실어놨으니까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개인적인 연습할 때 뒤에 이렇게 다 연습 문항들을 다 붙여놓을 거야. 내일부터는 영역별로 연습 문항으로 대신될 테고 오늘은 이제 기출 문항 두 개를 붙여놨으니까 오늘 저녁에 이제 수업 다 끝나고 여러분들 개인 학습하시거나 내일 뭐 시간 요 준비를 조금 더 해보고 싶으면은 각 학교의 자기 학교 기출문항, 자기가 봐야 되는 학교 기출문항들의 형식이라든지 문제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늘 낮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 요소들과 한번 형식적인 요소를 비교하면서 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출제되어지는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감을 잡고 느낄 수 있도록 하시고 뭐 필요하시면은 연습 문제를 갖다가 하나씩 이렇게 풀어보시는 것도 좋아. 대신에 이제 인하대 보시는 분들은 아주대 문제를 만일 연습하신다면은 인하대 보시는 분들은 아주대 문제를, 아주대 보시는 분들은 인하대 문제를 서로 엇갈려서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야. 예상 문제로 생각한다면. 자, 그리고 뒤에 해설도 다 붙였으니까 그건 개인 학습 연습용으로 하시고요. 자, 지금 3시 10분 정도 됐는데 인하대 문제와 아주대 문제 우리 쭉 그냥 작년 기출 문제들 형식적으로나마 이렇게 쭉 한번 봤는데요.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 문제 출제라든지 문제 형식 혹은 이 학교 문제를 뭐 다루려고 할 때 혹은 시험장에서 뭔가 뭐 주의 사항이라든지 또 궁금한 사항 이런 게 있으면 지금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오늘 기본 강의는 다른 질문 없으세요? 동렬아 뭐 질문 없냐? 네. 오, 재현 씨, 뭐 질문 없어요? 응? 오늘 새로 합류하신 뭐였지? 문영우? 연우? 연우 씨는 뭐 없어? 지민 씨는 빛이 뒤에 거울 붙었냐? 야, 아람아 어떡하냐? 숙제 다 쉬었다는데 진짜로? 진짜 쉬었던 모양이네. 딱 시험 본 애들만 이 학원에서 시험 본 애들만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다. 그래, 다른 질문 없으면 잠시 멈추는 시간 가지고서 나머지 시간 동안에 지금 1시간 50분 정도 뭐 이 정도 시간이 될 텐데 그 시간 동안 오늘 연습 문제로 드리는 문제 답안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내일 첨삭 과제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